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지역 예비후보 토론회를 위해서 제가 인천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인천 지역에서 출마할 3명의 예비후보와 함께 뜨거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또 약간의 그 출마의 변, 정견 발표, 이거를 2분 내외로 해서 먼저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을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세현입니다. 저는 출마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인천에 국회의원 3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쁜 정치인입니다. 나쁜 정치인이라서 인천의 시민의 삶에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인천시장 박남춘은 게으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윤관석 남동을의 국회의원 부정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심판하고 나라도 구하고 남동구 발전의 장애물도 없애면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인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동을, 예. 남동을 지역이죠. 김세현 후보. 예. 예.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남동을은 인천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이 거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인천의 발전이 송도 국제도시나 청라, 영종 이렇게 자유경제구역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행정의 중심지인 이제 남동구가 좀 소외되고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남동구를 인천의 중심으로 또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남동구가 일단 발전을 좀 해야 되겠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소래 섭지를 가지고 그 섭지라는 게 이 블루카본이라고 이 이산화탄소를 머금어 주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기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 공공주택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18,000세대의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은 그래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네. 예,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국가 보훈자,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가격이 싸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제 생활을 알겠습니다. 예, 집을 제공합니다. 집 짓는 거는 우리 김세현 대표 전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저에게 자리를 주셨는데 한국건설경영협회의 상근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집을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3조 4천억의 이제 공사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공사비의 한 65% 정도가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에서 65% 정도는 공사를 인천 시민에게 줘라고 조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권고하고 장려하는데 저는 권장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인천 시민들에게 바로 인천에 오래 살았고 또 반듯하게 살은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과일이 떨어지도록 알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아까 인사 말씀하시면서 인천에 나쁜 사람이 있고 뭐 게으른 사람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남동을에는 윤관석이라고 있다고. 예. 아니 그자는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데 예. 이분이 굳이 뭐 우리 김세현 후보가 안 나서도 다 사법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사법 처리는 되는데 예. 아직도 그 교도소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윤관석 후보가 돈 봉투를 만들고 돌리는 일도 하지만 지금 또 남동을의 선거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박남춘 전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장을 가진 박남춘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는 공천장을 가진 제가 박남춘과 저는 붙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남춘 나와라. 예, 남동을로 나와라. 딴 데 예. 가지 말고 예. 도망가지 마라. 예, 반드시 박남춘 후보는 저 김세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뭐 아주 결의들이 대단하십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대됐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사실상 비대위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게 새정치, 정치개혁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 빅뱅, 이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던져야 되겠다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저는 정계 입문을 불출마 선언하면서 입문하는 사람 저 처음 봤어요. 그랬죠. 네, 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까지 다 깜짝 놀랐을 거고 특히 현역 의원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바람이 종북 주사파와 586을 척결하는 쪽으로까지 바람이 불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각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태풍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자기가 총선 이후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먼저 던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태풍이 올 겁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에서 살아남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은 뿌리는 국민들하고 후보 간에 이 국민의힘이 단단하게 엮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바람이 오든 태풍이 오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선 야구 선수 같다고 해서 제가 코리안 시리즈 때 그 김유동 선수라고 그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친 김유동 선수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 3대3으로 타이를 이루고 있었는데 말루예요. 그럼 마지막 투아웃에 스트라이크 2개를 먹고 올라가 있는데 그때 김유동 선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안타를 쳐야 되겠다.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태풍을 만들어 오고 또 우리 국민의힘, 우리 후보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한동훈 위원장과 어깨를 같이 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 말로 홈런. 예. 네. 그 사나이 김유동 선수가 우리 고성우 TV 팬이라고.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300명의 헌법기관으로 국정을 행정부와 함께 운영해 나가고 행정부의 국정,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 분께 이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회 진출하시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나라의 기본을 세워야 됩니다. 나라의 기본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입법,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나라의 힘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법안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먼저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급하게 시기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먼저 만들어서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도 저희들이 이 민주당과의 싸움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진보냐 좌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번 싸움은 나라를 구하느냐 나라를 지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뵀는데 그중에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독일 광부 또 간호사 가셨던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달과 돈벌이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낸 거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국회에 들어가시면
꼭 좀 잘 챙겨주시면. 그게 사실은 예.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분이 6.25 1950년 전쟁에 참여할 때 나이 20살로 계산하면은 1950년 기준으로 지금 2023년이니까 네. 7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다 90세가 넘고 있습니다. 90세가 넘는 분에게 3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또 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뭐 46만 원을 준다 이러는데 어떤 지방단체는 3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죠. 그 3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관석이가 돌린 돈봉투도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돌리고 있는데 이 월남 참전 6.25 참전 용사들이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도 시키지만 그 나이 90 넘으신 6.25 참전 유공자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충분한 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국회를 진출하면 인천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일처럼 이렇게 강 건너 물처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인천이 부산을 추월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최근 메가시티 논의 와중에서 한 500만 원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진출하시면 인천시 발전, 인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은 인천 시민의 인천 정신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얼마 전에 부평 GM 공장에서 근로자 1200명 중에서 500명을 창원 공장에 파견 보냈거든요. 그 파견 보낸 그 근로자 500명이 그곳에서 우울증이 걸린다,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그 김포 시민들이 인천시청까지 찾아온 거예요. 유정복 시장은 김포에서 키운 정치인인데 김포를 배신했다. 김포가 서울에게 합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저는 인천 사람이 인천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의 인천 정신은 하와이 첫 이민에서 나온다. 그럼 첫 이민을 가던 121명, 그중에서 내리교회 50명의 인천 시민들이 그 먼 돌아올 수도 없는, 돌아올지도 모르는 하와이 이민을 가면서 물어본 게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것은 본인과 자기 자식들에게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 인천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발전은 우리 인천 시민이 인천 정신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첫 이민을 가던 그 이민들의 그 마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17불 중에서 4불밖에 안 받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인하대학교 설립자금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보자고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나 건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는 고조선 아닙니까? 고조선은 당군이 우리 고조선 맞거든요. 그러면 그 고조선의 당군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참성단에서 하늘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서울은 대한민국 이시조선 600년의 서울이고 이 인천은 4000년이 넘는 당기 4000년이 넘는 당군이 하늘에 기도한 역사를 가진 4000년이 넘는 고조선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울 옆 인천 하면 안 됩니다. 인천 옆에 서울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하고요. 우리도 교육하고요. 미래세대도 교육해서 서울을 우리가 합병해야죠. 우리가 서울을 깨닫는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이 인천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먼저 저는 이 두 분 말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천이 서울보다 넓다면서요? 이거 더 좋습니다.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인하대학교가 인천하고 하와이의 인차 하자입니까? 예, 그 하자 하와이에서 네. 이렇게 그 17불 중에서 그러니까 4불 해서 또 떼가지고 보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정말 돌아올지 모를지 모르는 그 이국 땅을 가서 일군 그 부를 가지고 이 고향에 이 대학을 만든 게 인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입법부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다음에 인천시라는 규모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입니다. 뭐 조금 지역이 사정이 다 다를 테니까 이건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셔도 좀 좋은데,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남동을 어떤 그 발전 비전을 갖고 있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희 그 남동을은 만수 1, 2, 3, 4, 5, 6, 간석 2, 3동, 서창, 도림, 9월 2동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서창동이 육지의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지의 섬이다 보니까 그 섬에서 나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듯이 이게 사통팔달에 이게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히 전철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윤관석 후보가 국가철도 사업 4단계에 그때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정부 여당에 힘 있는 정치인, 힘 있는 국회의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경인철도 절대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거는 돈 봉투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적어도 아까 말씀했던 국토부 장관,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역량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김세현이 서창지구는 경인 이 철도를 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수 1, 2, 3, 4, 5, 6은 전부 다 낙후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30년이 아니고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라는 건 뭐냐면 가장 적은 돈을 넣고 가장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아는 것과 행하는 거는 다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집을 상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다들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이제 선거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고, 근데 상대는 다 저 감옥에 있는 자까지 현역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세현 후보부터 선거운동 어떻게 하겠다. 예. 나는 어떤 각오로 어떻게 선거운동하겠다. 이렇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인천 시민 그리고 남동 구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이 하기 때문에 저희의 선거운동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시장을 다니고 내일 또 골목골목을 다니고 내일 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에게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거운동은 골목골목 구석구석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선거운동 하다 보면 진짜 가슴이 찡할 정도로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에서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보니까요. 할머니 혼자서 이 머리 염색을 못 해가는데 그걸 이렇게 봉사로 머리 하나하나 이렇게 염색해주고 씻겨드리는 그런 가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직 인천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골목 구석구석 가면서 그 마지막 한 명까지 그분들의 손을 잡는 선거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색 대신 해주면 또 향응 그게. 아니, 그건 이제 그 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예, 하고 저는 옆에서 당선된 다음에 많이 해주시고 예. 선거 기간 중에는 각별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두 분이 종이 들고 계신데 그게 대본이에요? 아닙니다. 신문 기사. 대본 아니죠? 예. 예, 저희가 대본 없이 했습니다. 이거는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지만 일체 대본 없이,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후보가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지켜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잘 준비됐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후보 세 분과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오늘 대담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 이게 카메라 조정이 좀 돼요? 일어서서 해도 돼요? 앵글이 됩니까? 예.
이게 저는 이제 어느 토크쇼나 이렇게 사실 앉아서 하는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일어서서 하는데 괜찮으시면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두 분이 진정성 말씀하셨어요. 또 골목골목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 후보들이 이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자기는 90도 배꼽 인사를 했대는데 내가 보면 15도야. 열심히 연습해서 또 자 90도 됐습니다 하고 보면 간신히 25도야.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몸을 굽히는 게 참 어렵다는 건데요. 이제 제가 마무리 시간 드릴 테니까 배꼽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남동을 예비후보 김세현입니다. 전 인천광역시 대외경제특보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중앙정치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남동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초인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인천이 아닌 인천역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더러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권역으로 묶일 수 있는 몇 분의 후보들과 앞으로도 이런 식의 후보 토론회를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3명의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